부터 볼게요. 자, 키워드 17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키워드 17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 자, 뇌물의 개념. 자, 뇌물은 이제 물로 되어 있지만 물건만 되는 거 아니죠. 물건도 되고 이익도 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도 뇌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뇌물이 되죠. 근데 기회받았다고 기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될 때 기소가 됩니다. 참여 세모 종료 동그라미. 채무 기출에서 참여할 때 기소가 된다 틀리게 기출된 적이 있어요. 참여할 때가 아니라 참여해서 참여까지가 끝나면 그때 기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연대보증하게 하는 것도 뇌물이고요. 그 처분되지 않던 안성토지가 처분이 됐어요. 강호도 토지랑 교환되면서 속이 시원하다 그것도 뇌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했을 때 그 보험 모집사가 그 보험을 가입하게 해놓고 그 보험 수수료를 받았어요. 수수료는 누가 줬습니까? 상대방이 준 게 아니고 회사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이 그 을을 보험 회사에다 보험에 가입을 하게 하고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회사가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을한테서 받은 뇌물은 그 수수료가 아니라 수수료 받을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을한테서. 그래서 보험 수수료가 아니라 기회 자체가 을한테서 받은 뇌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실질 소유권이죠. 자, 갑이 이제 공무원 을한테 이제 자동차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등록 형식적 소유권을 줬으면 자동차를 뇌물로 받은 거죠.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그 처분권하고 사용권을 받았으면은 요 처분권이 실질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자동차가 뇌물이 된다가 됩니다. 근데 형식적 소유권도 아니고 실질 소유권도 아니고 사용권만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럼 차를 받은 게 뇌물이 아니고 사용 대가가 뇌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그 자동차가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뇌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형법 134조에 따라서 필요적 몰수 추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용권만 받았으면은 사용 대가가 뇌물이니까 요거를 필요적 몰수 추징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해줘야 되고 자동차 뇌물이 아니니까 요거는 필요적 몰수 추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뇌물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그 돈이나 자동차를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무상 차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용했으니까 받은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금원 자체가 뇌물이 아니고 그 사용 대가가 뇌물 되는 거죠. 대가가 이자잖아요. 그걸 금융이익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니까 빌린 돈은 뇌물이 아니다. 갚아야 된다. 근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사용 대가 금융이익을 안 줘도 되니까 무상이니까 그 무상으로 받은 이익 상당이 뇌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뇌물에 해당되는 것을 필요적 추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형식적 등록이 없어도 실질 처분권이 있으면 소유권 받은 거니까 자동차가 뇌물이 되고 처분권이 없으면 사용 대가가 뇌물이니까 그걸 추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 잘 이해됩니다. 자, 따라서 뇌물은 법률상 소유권이 없어도 설상 처분권을 가지면 실질 소유권으로서 뇌물이 될 수 있다. 자, 공유자로부터 반환을 이건 이제 삼성 그 정유라 사건이죠. 최순실 딸 정유라 사건. 자, 공유자가 삼성재단이에요. 삼성재단에서 정유라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대. 그럼 정유라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뇌물로 받은 말이죠. 그 말이 뇌물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공여자가 비용을 부담하려고 소유권 요구했다. 그러면 왜 정유라한테 그 말 등록을 하지 않고 삼성 명의로 등록을 해뒀냐 이거예요. 삼성 명의 등록을 해둬야만 말 관리비며 비용이 다 나오니까 삼성이 비용까지 부담하려고 소유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등록이 없어도 말을 받았을 때 말 자체가 뇌물이기 때문에 이걸 필요적 몰수추징하겠다. 이렇게 봤던 판례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자, 다음 판례. 자, 공무원들이 횡령에서 횡령죄에 공범이 됐는데 횡령죄 공범되고 나서 내부적 분배는 따로 뇌물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국정원장이 이제 횡령해갖고 박근혜한테 전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박근혜한테 뇌물 준 겁니까? 아니죠. 횡령죄 내부자 공범 내부 분담이라고. 내부 분배니까 뇌물죄 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례 있고요. 자, 계약 금액을 부풀려 받은 돈은 그 어떤 공사업자가 공무원한테 자기 돈 준 게 아니고 국가에다가 이제 납품을 한 다음에 부풀려서 돈을 더 받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 돈을 빼돌린 횡령죄가 되겠죠. 자기 돈 준 뇌물이 아니라 국가 돈 빼돌린 횡령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직무 관련성. 자, 군입대와 관련된 직무는 공적 사무니까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근데 국가가 완전 별개 단체래. 사적 단체란 말이죠. 자, 사적 단체 계약은 사적 계약이니까 그 뇌물죄 대가성 없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은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강의할 때는 공적 사무지만 병원에서 일할 때는 사적 사무로 보죠. 서울대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입대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경찰의 업무가 아니고요. 중국 선박 운항 허가는 한국 공무원 업무가 아닙니다. 자, 문교부 편수국. 자, 이 사람들은 편집만 하는 사람이에요. 내용 검토 수정 권한이 없어요. 대가성이 없죠. 그 다음에 법원 검찰 주사는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뭐 형량은 법원이 하는 거고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은 포괄적 대가성은 있어야 되죠. 전체 대가성은 필요하지만 개개 대가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정체금 세고적 의뢰가 있을 때 그 대가성과 불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전부 다 대가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얘만 뇌물이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가성 있는 거랑 없는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를 다 뇌물로 봅니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 불가분이면 짜낼 수가 없으면 다 뇌물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다음 형법 규정. 전후 청탁 삼자 수배. 전후 두 글자는 청탁 두 글자. 삼자 수배 네 글자는 부정 청탁 네 글자.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알선술래죄는 이제 공무원만 주체되고 중지는 주체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산죄와 다르죠. 뇌물죄는 수수, 약속, 요구 다 기수가 돼요. 그러니까 미수처벌 규정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배임수재 같은 재산죄는 취득을 해야 기소가 되죠. 약속, 요구만으로 기소될 수 없잖아요. 그 배임수재 할 때 한번 정리했었고요. 재산죄와 다르다. 재산은 취득해야만 기소가 된다. 재산죄와 다릅니다. 자, 수뢰죄. 자, 단순 수뢰죄. 공기업 직원들이 있는데요. 공기업 직원들의 직위, 직장 내 위치가 과장이건 부장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계급으로 따지는 거죠. 5급 이상 되면 공무원 의제가 되는 거예요. 직급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 임용행위가 무효이거나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이제 무효가 돼서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적 단체 전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돈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 보죠. 자, 그 다음 직업 공무원만 뇌물죄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복사기에 돌리는 사람들, 복사기, 복지도우미, 사무원, 기간제 근로자, 그래서 복사기에 돌리는 알바생들은 계약직이라서 직업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뇌물죄 조치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물이 되려면 가액이 확정될 필요가 없어요. 성적 접대, 성접대 이런 거는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뇌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 되려면 합치가 돼야지. 그죠? 종로로 와라 그랬는데 알았어 강남으로 갈게 그러면 둘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종로로 와라 그러면 그래 종로로 갈게. 의사가 합치가 돼야 약속이 된 거예요. 자, 당좌 수표를 받은 다음에 부동을 했거나 훌 염려해서 반환했다 하더라도 받을 당시에 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제가 되는 겁니다. 자, 공개된 현장에서 받았거나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받았어도 일단 받았잖아요. 영득의사로. 그럼 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받았다거나 영득의사가 없죠. 바로 즉시 신고했거나 불효독계 성금으로 받겠다고 말을 하고 받아서 바로 전달했거나 영득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되지 않죠. 자, 수뢰죄를 여러 번 하면 실제 경합범인데 기간이 나옵니다. 1년 동안 70일 동안 기간 나오면 그 기간 동안 포괄일죄로 처리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공갈죄와 수뢰죄가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 기출이 떴는데 자, 우리 이제 갑한테 공갈죄를 범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공갈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직무와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수뢰죄가 되고 관련성이 없으면 수뢰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으면 공갈 수뢰가 다 되고 상상적 경합이죠. 한 번의 공갈로 받은 돈이 뇌물이니까 하나 행위로 제가 두 개 나왔단 말이에요. 상상적 경합범. 근데 올해 이제 뭐가 출제가 됐냐면 이게 나왔어요. 직무를 빙자하여 쓰세요. 직무 집행을 빙자하여 공갈을 하였다. 그럼 빙자했다는 건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실제는 관련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직무를 빙자했다 그러면. 자,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만 성립합니다. 직무를 빙자하여 이렇게 나오면
직무집행회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올해 그 최신 기출 떴어요. 하나. 같이 정리하시고. 자, 다음에 자녀명의로 이제 돈을 입금받아서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명의, 타인명의 입금받는 게 범죄수익 은닉이고 인출하면서 수뢰죄가 되겠죠. 그럼 행위가 두 개잖아요. 입금받았다, 인출했다. 행위가 두 개니까 실경. 실적경영법이요. 자, 다음에 이제 제3자 뇌물수수죄입니다. 자,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이제 부정청탁이 필요합니다. 3자 수배 부정청탁. 부정청탁 필요하죠. 자, 부정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그 불심에서 우러났거나 복지재단 출연해도 부정청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3제는 사찰 구도 될 수가 있죠. 자, 갑이 있고 공무원이 있을 때 돈을 직접 받으면 뇌물수수죄. 근데 이 사람에게 시켜서 제3자가 받게 하면 이게 제3자 뇌물 수수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정청탁은 갑이랑 을 간의 관계가 부정한 청탁이죠. 부정한 청탁.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불법이라는 거를 모르고 받을 때도 있고 알고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같은 경우라면 공범이에요. 근데 이게 사찰이거나 또는 뭐 구거나 이런 경우에 불심에서 우러나와서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경우에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부정청탁이 있었다면은 갑이 병한테 준 돈이 좋은 마음에 불심에 우러나와서 좋게 쓰라고 주는 돈을 줬고 사찰은 그걸 모르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을의 죄가 제3자 수수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자, 제3자가 받을 때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건데 사자, 대리인, 채무, 생활비를 대는 관계에는 수뢰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의뢰이랑 병이랑 공무원 공동정범이라거나 아니면 얘가 신분은꾼이죠. 사자, 대리인은 돈을 받아서 얘한테 전달했다거나 아니면 의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걸 대신 갚아줬다거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게 3자가 아니라 의뢰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단순 수뢰죄를 죄명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런 판례죠. 자, 그리고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전범인 경우에도 단순 수뢰죄 공범되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3자가 누구냐 해서 판례 있잖아요. 판례. 자, 공동전범이라면 을과 병이 공동전범이라면 얘는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니까 단순 수뢰죄가 된다. 근데 만약에 병이 을과 공동정범이 아니고 교사범이거나 방조범이 협의의 공범이라면 이때는 제3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뢰죄 공범이 아니고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이게. 그죠? 자, 고팔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동전범이라면 뇌물수수죄 공동전범되고 교사방조범이라면 제3자니까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전범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을하고 이제 병이랑 공동전범 된 다음에 돈을 얘가 받건 상관없어요. 공동전범이니까. 그다음 채용적 계속이 을한테 계속되건 병한테 계속되건 상관없어. 공동전범이니까.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네. 자, 제3자 뇌물수수죄 제3자가 되려면 공동전범은 제3자가 아니고 교사방지는 제3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인식했다 말았다고 잘 봐야 됩니다. 자,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을 하기 위해서 제3자는 뇌물의 인식할 필요가 없고 그 제3자가 뇌물을 인식해야만 교사방조가 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병이 그 뇌물인 걸 알고 받아야 제3자 뇌물수수죄 공범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을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병이 뇌물인 걸 알아야 한다. 자, 그런데 자, 을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묻기 위해서는 얘가 불법인 걸 알면 되고 얘는 몰라도 되잖아요. 몰라도.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벌하기 위해서는 얘가 뇌물인 걸 몰라도 되고 병을 벌하려면 병이 뇌물인 걸 알아야 되고 그거죠. 두 개 비교 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잘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려면 제3자는 뇌물인 걸 몰라도 된다. 근데 제3자를 교사방조로 벌하려면 제3자가 뇌물인 걸 알아야 처벌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면 되게 쉬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삼자물 수수죄 방조죄는 총칙이 적용되어서 공범이 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가 삼성한테 제삼자 뇌물수수죄 최순실한테 돈을 주고 와라 이렇게 이제 시켰고 그 시키는 행위로서 직권남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가 삼성에게 최순실에게 돈을 주라고 말한 그 하나의 행위로 돈을 줘라 이 말 하나 행위로 수수죄, 직권남용죄 두 개 다 됐으니까 상상적 경범이란 말이에요. 상경 처리됩니다. 자, 기타의 경우. 자,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있고 부정처사 수뢰죄가 있죠. 이건 이제 전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 번 더 해보면 자, 수뢰 후 부정처사로서 허위 작성을 하였다. 부정처사로서 허위 작성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았다. 그럼 재수관계를 따질 때 뒤에 범죄 기준이란 말이에요. 뒤에 범죄 기준. 그래서 뒤에 범죄 기준으로 행위가 하나니까 상경. 뒤에 범죄 기준으로 행위가 두 개니까 실경 이렇게 되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작성죄가 부정처사죄와는 상경이고 수뢰죄와는 실경이란 말이야. 뒤에 범죄 기준. 뒤에 범죄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행위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자,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될 사람, 개연성 높은 사람도 사전수뢰죄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받는 범죄죠. 퇴직 후 수뢰죄가 됩니다. 자, 이제 경찰이 우체국에서 일을 하다가 우체국 일이 종료가 된 다음에 종전에 일하던 우체국 관련된 돈을 받았어요. 우체국을 그만둔 다음에 받았잖아요. 그럼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사후수뢰죄가 되겠죠. 우체국을 그만두고 나서 받았으니까. 자, 그런 편입니다. 자, 알선수뢰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관계 알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선할 때 기소가 되는 게 아니고 알선 세모. 수뢰할 때 기소가 되죠. 수뢰 동그라미. 돈 받을 때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을 때 기소가 되는데 알선을 실제 했건 말았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선 관계는 공적 영향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사적 관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알선 대상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너무 막연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안건이건 과거 안건이건 장래 안건이건 넓게 보기 때문에 꼭 현안이 존재할 필요 없어요. 자, 증례죄입니다. 증례죄는 돈을 주는 범죄죠. 자, 만약에 이제 그 자동차를 3년 동안 무상 사용하던 사람이 배임수재죄가 되었는데 3년간 무상 사용하다가 공무원이 됐어요. 2년간 사용하다가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기간 계속 쓰는 거는 따로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배임수재로 3년을 받았는데 3년이 다 끝나고 나서 공무원이 된 다음에 추가로 연장받으면 그게 뇌물죄란 말이에요. 추가 연장이 있으면 뇌물죄가 되겠지만 추가 연장이 없으면 그냥 배임수재죄만 되는 겁니다. 자, 그 판례 중요한 판례고요. 자, 증례물 전달죄는 그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범죄입니다. 자, 갑이 병이라는 공무원한테 돈을 직접 주면 133조 1항의 증례죄. 근데 을이라는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하면 준 사람 받은 사람 둘 다 뭐가 돼요? 133조 2항의 증례물 전달죄가 되는 거예요. 전달죄. 그럼 주고받을 때 기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전달을 했건 말았건 이건 불가벌이죠. 불가벌입니다. 자, 따라서 주고받을 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전달했더라도 별도의 증례죄는 성립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꿀꺽 먹었어도 배신했어도 불법한 재물이니까 횡령죄 별도 성립하지 않죠. 자, 끝. 자, 여기까지.